자, 9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갑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개가 있어. 지구의 근원이다. 이게 있어야 지구가 탄생을 했겠지? 뭐겠어? 태양 에너지야. 그래서 가장 많은 건 태양 에너지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지구 내부 에너지고, 그 다음이 조력 에너지인데, 이건 설명을 듣고 한번 써볼게.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태양 에너지가 주력이라는 거 딱 숫자 보면 나오잖아요. 100% 아니냐? 거의 100%지. 지구를 순환시키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 세 에너지의 생성 원인, 생성 과정. 태양은 오랜만에 물어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을 지나가다. 아연이 눈을 피한다. 수소혁명하고. 그거 하는 그거. 뭐라고 불러? 아, 태양이 거성되면 화성 먹어버린댔다. 주계열성. 주계열성은 핵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뿜어내죠. 첫 번째, 태양 에너지입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지구 시스템 끝내버립시다. 뒤에 있는 요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좀 많기는 해요. 중1 때 너희들이 사랑하던 발산형 연계, 수렴형 연계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거가 이 지구가 원에 100% 그대로 올라갑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태양 에너지가 바로 기상현상을 일으키죠. 기상현상, 물이 구름이 돼야 비가 올 거 아니야, 눈이 되든지. 그럼 물이 어떻게 올라가? 수증기가 돼. 열을 흡수해야죠. 그 열이 무슨 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류를 발생시킨다. 이 해류도 오랜만에 만나나? 막 그 있었잖아. 막 태평양에서 막 북쪽도 해류, 크로시오 해류, 막 북평양 해류 또 나오냐고? 요거 7단원, 8단원에서 그대로 또 나와. 조만간 만날 거야. 한 달 정도 있으면. 자, 그러면서 풍화 침식을 일으키고요. 뭐 가장 기본은 식물의 광합성이죠. 자, 태양 에너지 적어주시고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 들리나? 모르겠네. 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아주 오래된 얘기로 돌아가요. 지구가 어떻게 탄생되었죠? 통합과학이거든. 1단원 끝났다고 끝나질 않아요. 그래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열이 저장돼 있었겠죠. 미행성이 충돌하니까 뜨겁잖아. 그 열이 아직 남아있어요. 지구 내부에. 그게 이거예요. 지구 내부의 고온의 열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이상한 단어 있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사실 화원을 하지 않았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뭐 그런 거죠. 일본이 요즘 해수 방류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거품을 묻는 거야? 방사능 물질이거든. 방사성 동위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쟤네들이 붕괴하면서 열을 내거든요. 그 열,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지구가 애초에 안쪽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겉부분을 지각이라고 불렀죠. 그 안은 부피의 80%를 차지하는 그 부분은 그 멘틀이요. 상태가 뭐죠? 고체야. 고체는 유동성이 있어. 엄청난 거지. 유동성이라는 건 도는 거라며. 그럼 뜨거워진 애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애는 밑으로 내려와. 멘틀 대륙.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뻘거져 혼자 글씨가 멘틀 대륙입니다. 대륙을 움직일 거고요. 지진이나 화산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고요. 외워진 거 맞아? 올려놓고 가시고요. 그 가로 3번은 다음 주에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또 외워와요. 수고했어. 지구의 제1보호막은? 그래? 오존 없어도 바다 생물은 괜찮은데? 자기장. 그 자기장이 무엇의 운동으로 생겼죠? 외핵. 그 외핵의 운동도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일으켜요. 이게 진짜 통합과학인 이유를 알겠죠? 멘틀 저거는 아직 멘틀 내류 중이야?
아르나 이거 하나 보고. 이거 목캔디야. 그냥 사탕이 아니라. 이게 라는구나. 요즘도 아까까지는 살짝 이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결결했거든. 근데 애들이 원체 다들 결결되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멀쩡해진 기분이야. 세 번째,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이라는 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고요. 달과 태양과 지구의 인력입니다. 그럼 다들 지구는 태양 하니까 태양의 인력이 세다고 생각하시는데 달이 가까워, 태양이 가까워? 달. 월등히 가깝지. 달의 인력이 조력 에너지에 큰 영향을 줘요. 조력 에너지가 없으면 밀물 썰물이 없으면 갯벌도 없었겠죠. 생태계가 너무 단조로워지면 지구 생명체가 크리티컬해져요. 근데요, 에너지는 전환되는 거 아시죠? 네. 태양의 빛 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 화학 에너지로. 그리고 이 포도당으로 저장됐던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먹어서 뭐 운동으로 쓸 수도 있고 에너지는 전환돼요. 근데요, 이 근원 에너지 세계는요, 호환되지 않아요. 태양의 빛 에너지가 포도당이랑 화학 에너지가 되지만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된다고? 아니야. 이건 근원은 세계가 달라. 얘네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건 거예요. 쉽죠? 더 쉬워. 그 다음 거. 자, 이런 지구 시스템은 에너지가 흘러요. 에너지는 끊임없이 흘러요. 왜냐고? 지금 지구 에너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빛 에너지. 밤인데? 반대편은 낮이야. 지구 얘기잖아. 우리가 아니거든.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끊임없이 들어오면 끊임없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구 전체는 에너지가 복사 평형 상태거든. 근데 위도별로 달라. 지구가 무슨 모양이니? 구지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있겠지?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올 때 면적당, 면적을 이만큼 줄게.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지. 똑같은 면적 올리면 들어와 안 들어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는 태양 에너지에 대해 거의 면이 수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극지방은 거의 비스듬해져요.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적도는 에너지가 남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해.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봐봐. 저위도 지역 여기 그림상에서 A가 저위도겠지? 고위도 지역 C가 고위도겠지? 여기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 그래서 에너지가 남는 에너지 과잉 상태야. 근데 이 극지역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4배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나 고위도나 비슷해. 저위도가 좀 많기는 해. 뜨거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에너지가 부족해. 그럼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저위도는 점점 뜨겁고 고위도는 점점 차가워지면 지구가 뽀개지겠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가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수송보내줘. 이게 대기와 해수야. 지구 전 사이즈의 순환. 이걸 아주 짧은 시간에 확 수송해주는 현상이 있어.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태풍이 저희도에 남는 열을 급격히 수송해주죠. 지구 입장에선 필요한 거예요. 자, 적어봅시다. 지구 전체는 복사 평형,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 쓸 게 많아요? 몇 줄 없는데? 부지런히 쓰고 있네. 아유 짠한 그 갔다 와.
자, 그다음 순환은 돌고 도는 거지. 에너지는 순환해? 들었다 나가지? 그런 거 흘러간다고 표현해. 에너지는 흘러가. 근데 에너지는 흘러가지만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 원소로 구성된 것들이 있지? 이것들은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 않는 이상 지구 내부에서 돌고 돌아. 물질은 순환해. 그 대표적인 물질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물과 탄소와 질소. 근데 이 질소는 있는 교과서가 하나가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질소는 뺄 거야. 질소 순환을 제대로 하면 내용이 많고 복잡해져서 심플하게 질소 순환을 뺄 거고, 개념풀 풀 때도 질소 순환 문제는 그냥 읽어보면 풀 수 있는 수준? 아니면 모르겠다. 근데 상관없어요. 비상교과서 쪽에는 없어요, 어차피. 자, 그럼 이 물의 순환인데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원은 태양이겠죠. 지구 내부는 당연히 아니고 조력도 아니잖아요. 태양 에너지예요. 적어주시고, 순환이라는 건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뀌죠. 얼음, 물, 수증기 순환해요. 근데요, 각 권에서 우리 권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치? 그 중에서 일단 지구 내부니까 외권 버리시고요. 각 권에서 순환하는 물의 양, 즉 얻은 물의 양과 잃는 물의 양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시작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표가 있지만 표는 잠깐 냅두고요. 그림 여기만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바다, 수권과 육지, 직권과 대기, 기권이 있는데요. 세분화할 겁니다. 대기를요,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뭘로 나눌 거냐면 육지 위쪽에 있는 육지 쪽의 대기와 바다 쪽에 있는 바다 쪽의 대기로 나눌 거예요. 이건 설명을 들어주세요. 쓸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육지 대기와 육지, 그리고 바다와 바다 대기. 이렇게 네 개로 세분화해서 나눠볼 겁니다. 각 네 개에서 전부 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같아요. 육지 먼저 가볼게요. 자, 육지로 들어오는 양, 유입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화살표가 육지로 꽂히는 거. 지어서 나가는데? 육지로 들어오는 거. 저게 다야. 맞아, 강수가 다야. 육지는요, 비가 오는 강수량 96이 다예요. 유의미합니다. 유출이라고 표현할게요. 나갈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육지에서 나가는 화살표 몇 개야 이번엔? 한 개가? 아니죠. 바다 아니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육지 대기로 증발하는 것도 있네. 말 그대로 증발량 얼마? 60. 그리고 지표 유출과 지하로 침투 둘 다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거죠. 저걸 합쳐서 지표 유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얼마로 돼 있니? 더하면 얼마야? 강수 96인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어때야 한다고? 같아야 돼. 그래야 물의 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다로 갑시다. 바다의 유입량, 바다로 들어오는 화살표. 바다의 대기에서 오는 바다 강수 하나 있죠? 284. 오, 값이 꽤 크네요. 바다가 훨씬 표면적이 넓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닌데요. 바다로 들어오는 거, 화살표. 그치, 지표 유출 있잖아요. 육지에서 나가는 값이지만 바다 입장에서 오는 거야. 36. 자, 이번엔 바다에서 유출되는 값, 나가는 값 뭐 있니? 이거밖에 없네. 그럼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얼마란 얘기니? 그렇겠지. 들어오고 나가면 같아야 되니까. 자, 육지 대기, 바다 대기. 대기 나눴습니다. 바다 대기 가볼게요. 자, 바다 대기로 들어오는 값, 유입량. 바다만 볼 거야. 이 그림 아니야. 바다에서 바다 대기로 오는 값. 증발밖에 없네. 바다에서 증발하는 값이지? 얼마? 320. 나가는 값 찾을 거다. 일단 바다 대기에서 바다로 나가는 값. 강수 284. 선생님 값이 다른데? 아니야, 같아야 돼. 다른데? 같아야 된다니까? 그럼 바다에서 지금 나가는 값이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바다 대기에서 육지 대기로 이동하는 거야.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값이 얼마겠어? 맞아. 그 값이 36이 있다는 얘기야. 바다에서 육지로 가는 값. 그래야 인아웃이 맞겠지.
그럼 육지대기 입장으로도 넘어가 볼게. 육지대기 입장으로 가면 들어오는 값. 육지에서 증발한 값 60과 바다에서 온 값 있지? 얼마? 36이지. 지금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36 왔잖아. 수증기 형태로. 그럼 이번에 나가는 값은 육지 대기 입장에서 나가는 값은 90 강수 있지 강수 96. 그럼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96 밑에도 96 같아야 된다 그랬죠? 이 값을요 밑에 표에다가 나눠드린 거예요. 그죠? 너희는 그림에 안 쓰시고요 밑에 표에다 쓰세요. 그리고 표를요 보고 쓰지 마시고요 그림 보고 써보세요. 그리고 맞춰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 천천히 써봐. 아는요? 마지막으로 외워. 그림이 쓰고 옮기는 게 편한가요? 그림을 보여줄까? 표를 보여줄까? 표를 마저 띄워놓을게요. 한 3분 더 줄게. Recording in progress. 이어서 두 번째 순환. 아유 부상 토론이다 야. 그렇지? 그래. 두 번째 탄소 순환인데 이 탄소 순환은요. 탄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이제 인지하셨죠? 14족입니다. 공유결합을 4번 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뭔가를 만들 수 있거든. 이 탄소 순환은 각 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일단 기권에 가장 많은 탄소는 뭐가 되겠어? 형태가 CO2. 그리고 C 들어있는 거 또 있지. 암모니아는 NH3잖아. 뭐 메테인. 메테인 CH4. 직권에 탄소가 탄산염 CaCO3. 석회암이라고 해도 되고 탄산염이라고 해도 되고 탄산칼슘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석탄석유 천연가스. 저것도 다 화석연료들이죠. 그 형태로 존재해. 지구에 있는 전체 탄소 중에서 90%가 직권에 매장돼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매장됐던 화석연료를 지금 기권으로 돌려놓는 거잖아. 연소시키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수권은 물이야. 녹아 있어. 물에 녹은 걸 무슨 상태라고 불러? 이온. 그래서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존재해. 생물권은 우리죠? 우리 유기물 덩어리요. 그래서 이 존재 형태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형태가 확인되면 넘기시면 돼요.
할만하죠. 지난주도 할만은 했고. 이게 제목이 순환이야. 각 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떠한 현상이나 활동에 의해서 얘네가 이동해 간다는 뜻이야. 그게 가로 2번 그림의 제목까지 넣어놨어. 안 뺐어 제목.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는 표에다가 바로 이 내용에서 무슨 건으로의 이동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 자, 첫 번째 보시면 제목이 화석연료 연소죠. 일단 어디에 묻혀 있던 게? 그러니까 직권에 묻혀 있던 게 연소를 통해서 기권으로 가겠네. 무슨 형태로? 그치, 기체.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 우리가 여기 내가 써놓은 거 일단 한번 지울게. 각 권이 4개가 있어. 외권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각 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를 먼저 한번 표기를 해볼게.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은 무슨 권? 기권. 그림을 먼저 표기를 해봅시다. 직권은? 그리고 화석연료보다 훨씬 많은 건 돌 아닐까? 화석연료 맞아. 그리고 돌이 무슨 형태로? 탄산, 칼슘, 탄산염의 형태였지. 수권, 물은 이온이지?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 형태. 뭐 생물권은 녹색이나 거기 젖소 있지, 젖소. 보이니? 흑백이라 보이나? 저기 젖소 있지? 그 생물권이지 뭐. 나 이제 알았다 여기 젖소인지. 그 유기물, 유기화합물의 형태야. 이 형태를 가지고 순환을 시킵시다. 자, 첫 번째 과정, 직권에서 기권으로 권자 귀찮으니까 지 화살표 기로 넘겨요. 그래서 화석연료의 연소니까요. CO2 형태로 방출돼요. 화석연료가 CO2 형태로. 이거는 지금 외우라는 의미로 자세히 보는 중입니다. 광합성은 어디에 무엇을? 기권에 CO2를 뭘로? 포도당으로, 즉 생물권의 유기화합물로, 유기물로, 즉 기권과 생물권입니다. 이거 탄소 순환은 얘들아. 앞에 있는 상호작용은 사실 무슨 건이 무슨 건에게까지는 안 했잖아. 그냥 서로서로만 했잖아. 근데 이건 달라. 어디에서 어디로. 이게 중요해. 동그라미 3번이 호흡이거든. 세포호흡 뜻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 있던 탄소가? 유기물이니까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무슨 형태로? 기체, 기권의 CO2로. 무슨 건에서 무슨 건으로가 중요해. 네 번째는 화석연료의 생성이야. 연소랑 생성 다르지? 생성은 생물 애들이 죽어서 묻혀서 화석연료가 되는 거죠. 생물권에 있던 애들이 지권에 묻히는 겁니다. 생에서 지로 가겠죠. 탄소순환은 지구과학에서도 나오지만 생명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요. 나는 미리 써놨더니 심심하네. 음. 5번은 뭐야? 그림에 써있는 게? 화산활동? 그러면은 땅속에 있던 게 터져 나온 거잖아. 그럼 직권에 있던 게 터져 나왔어. CO2로.
그리고 이 6번하고 7번 반대 가정인 거 보이지? 6번은 용해야.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는 거야.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지? 온실 효과가 좀 자제가 되겠다. 반대 가정이 무서워. 이산화탄소 기체거든 얘들아.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죠. 당연히. 무슨 관계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낮아져요. 그럼 지구가 따뜻해지면 바닷물에 녹는 탄소의 양이 줄어요. 그럼 그게 기체가 돼서 대기로 나가겠죠? 온실 기체가 됐네요. 그럼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죠. 그럼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면 더 녹지 못하고 나오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인데 이게 바닷물이 이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 근데 이 바다 탄성 한계가 지났어. 지금 24년도잖아. 23년도 3월 달인가? 그때 이미 지났대. 돌릴 수가 없대. 그대들 어떡하지? 2030년이면 북극이 사라지고 이제 몇 살이네. 그럼 2030년이면 야 30살도 되기 전에 니들은 북극이 없는 세상에 사는 거니? 야 이거 실감이 안 난다 그치? 자 8번 보시면 해저 탄산염의 퇴적. 원시 지구에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되게 많았어. 지구 온도가 높았거든. 근데 지금처럼 지구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했던 이유가 대기 중에 있던 CO2가요. 일단 바닷물에 녹아요. 그리고요. 바닷물에 녹은 탄산염이요. 지각에 침전되는 겁니다. 이 침전이라는 단어가 낯서실 수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자, 이빨 사이사이에 돌 끼는 거 알지? 뭐라고 불러? 추석 갑자기 돌이 왜 끼니? 침 속에 녹아있던 무기염류가 침전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냥 입속에서도 뭐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잖아. 이빨에 돌이 끼니까. 그럼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겠니? 그래서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이 이온이 탄산, 칼슘 형태로 침전된다. 됐죠? 갑시다. 대기 중에 탄소가 늘어나는 요인. 대기 중에 탄소가 늘면 온실 효과가 촉발될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대기로 오는 화살표가 몇 개 보이시죠? 몇 개 보여 그림에서? 그림에서 대기로 오는 화살표. 네 개나 보이죠? 그 네 가지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 호흡, 그리고 수온 상승에 의한 방출, 화산 폭발. 증가 요인은 네 개인데 감소 요인은 하나밖에 없어. 대기 중에 있는 탄소가 화살표가 사라지는 거. 물론 두 개 있기는 해. 뭐 있어? 대기 중에 화살표가 빠지는 거. 광합성과 바다의 용해. 두 개긴 해. 근데 지구 온난화가 촉발되니까 사실 녹는 양은 별로 없어. 광합성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야. 식목일마다 나무 심어. 그 혹시 알아? 2030년에 북극에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남아있을지. 근데 이 가권에 순환하는 거잖아. 그치? 기권의 탄소양이 많아지는 건 알겠는데 지구 전체 양은 변화가 없어. 순환이니까. 자, 질소 순환은요. 복잡하게 하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하게도 안 할 거고요. 그냥 심플하게 읽어 끝냅시다. 대기 중에 주성분이 뭐예요? 질소 몇 프로? 그렇지. 그럼 그럼 대기 중에 질소가 그렇게 많이 차지할 수 있던 이유는 질소의 원자가 전자 때문이죠. 그렇죠? 15조. 8개가 되기 위해 3번 결합해요. 3중 결합이니까 간단하거든요. 그럼 식물이 질소를 섭취를 해야지 단백질로 만들 건데 섭취를 못 하잖아. 이 섭취할 수 있도록 물에 녹아서 흡수할 수 있게 이온 형태로 바꿔주는 세균들이 있어. 그래서 질소가
세균을 통해서 이온으로 바뀌어. 그 이온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이 있는 건데 그냥 이온으로 바뀐다라고 해줘도 일단은 넘어갈게. 그래서 식물이 흡수하고요. 이거를 식물이 몸속에서 단백질로 만들고 동물은 이걸 갖다가 다시 제조합해요. 그리고 결국 동물이나 식물이나 먹거나 싸죠. 죽거나 싸죠. 배설물이나 사체가 분해자를 통해서 다시 돌려줘요. 이 분해자라는 거는 세균이나 동산, 버섯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정도만 써서 기억 한번 해줍시다. 14번은 빈칸이 없어. 너무 당연해서 읽어보라고. 이대로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야, 오늘 미세먼지 쩔던데? 보통 우리나라가 비가 오면 황사가 없어. 이 대기대순환 자체가 그렇게 되거든? 근데 오늘은 이거 막 흐린데 막 습기 차고 막 지금 황사에 막 난리가 아니죠. 환경에 관심을 좀 가져줘요. 자, 15번. 지각 변동과 변동대로 갑시다. 지각 변동이라는 말은요. 화산이나 지진. 아, 일본. 야, 일본은 진짜 정초부터 뭔 일이니 또. 1월 1일 날 지진 난 거 아시죠, 지금? 사망자도 조금씩 늘고 있던데. 화산이나 지진이 지각 변동이에요. 사실 일본이 지진 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왜 나는지가 이 단원에 있어요.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일본이 좀 불쌍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마운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일본 덕분에 우리는 아직 괜찮거든요. 지각 변동은 화산이나 지진 이런 걸 뜻하고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지구 내부 에너지인 겁니다. 아까 뭐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있던 땅들이 움직인다며. 그래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이렇게 지구 전체에는요.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 일본 같은 거. 근데 막 미국 본토 내륙 이런 데서 막 지진 나는 그런 기사 본 적 있어? 사실 없죠. 뭐 변두리는 좀 있어요. 뭐 LA 이런 쪽은. 근데 뭐 한복판 막 이런 데는 본 적이 없죠.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요. 변동대라고 불러요. 이 변동대는요. 두 개가 있어.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지각 변동하면 떠올릴 단어가 두 개야. 위에 아까 동그라미 치고 내려온 거. 지각 변동의 대표적인 건 그렇죠. 화산과 지진이에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지진대고요.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화산대. 화면을 내릴게요, 조금. 여기 그림 보시면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보이시죠? 빨간 점이 화산이고요. 파란 점이 지진이거든요. 어느 색이 많아요? 그죠? 빨간색이 많아? 야, 파란 거 이게 다 파란색인데 여기는 빨간 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당연한 게 화산 터지면 빵 흔들흔들 화산 터지면 100% 지진 납니다. 근데요 지진 났다고 마그마가 올라오지는 않아요. 포항 관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되게 가늘고 긴 띠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점들의 대부분 어디 바다에 몰려 있니? 그렇지. 태평양에 그것도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링 모양으로 돌려 있는 거 보이니? 이름하여 이건 고리 완자야.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그 중에 일본 어디 있는지 알겠니?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거 보이니? 하도 여기 묻혀가지고 일본 여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보이죠? 그래서요, 요 화산대와 지진대는요 거의 일치하고요. 태평양 주변에서는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지진대는 화산대보다 광범위해요. 화산 있으면 100% 지진이 있어요. 하지만 지진 있다고 100% 화산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 태평양은 주변이거든? 이렇게 림 따라. 근데 여기 바다 이름 뭐야? 이거 봐요? 대서양. 대서양은 주변이야? 중앙이야? 그러네. 패턴이 좀 다르다. 태평양은 주변 테두리에 있는데 얘는 정중앙을 가로지르네.
그 이유를 배울 거고요. 그건 너무 중요하고 자세하니까요. 조금 간단한 거 뒤에 거 먼저 하고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그냥 7쪽으로 오세요. 화산과 지진이 지각 변동이라며 그 지각 변동 얘기를 하고 갈게요. 화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거 뭔가를 분출시키는 거죠. 이 분출물의 종류는 세 개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그지? 기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화산가스. 액체를 용암. 고체를 화산, 쇠설, 물이라고 불러요. 쇠설이라는 단어는요. 입자의 크기에 의해 논해지는 애들이에요. 마그마랑 용암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마그마는 저 세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 위에 흘러다니는 거 마그마가 아니라 용암인 거야. 화산가스 중에 가장 많은 건 수증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CO2. 그리고 이산화황, 기타 등등 산성비를 유발하는 애가 들어있어. 그럼 화산이 폭발하면 CO2가 나왔으니까 지구 기온이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되잖아. 근데 실제 지구 기온이 낮아져. 놓치지 마. 기억을 하고 있네. 여기서 또 나와 중요하니까. 그래요. 화산 쇠설물인데 쇠설물은 고체야. 이 고체는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이름을 지금 외울 건 아니고 큰 화산이 터지면 진짜 막 집채만한 돌들도 날아다녀요. 이런 건 이제 화산이요. 맞으면 대가리 깨지게 생긴 거. 이거보다 크기가 작아지는 게 이제 화산재, 화산진 이런 건데 특히 화산재는 다시 체크해. 너무 가벼워서 성층권에 도달해서 태양 복사에너지 입자량을 딸고 평균 기온을 낮춘다는 거. 화산만 하고 쉽게 세윤이가 곧 무너질 것 같다. 급격히. 화산 터지면 좋아 나빠? 그치 당장은 나쁠걸? 그렇지 않겠니? 근데 언젠간 좋은 점이 생길 수도 있어. 화산은 장단점이 있어. 자, 여기 적고 있는 거죠? 사실 장점보다 당장은 나쁜 점이 많죠. 화산가스에 포함된 CO2나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 빗물에 녹으면 딱 느낌 있지 않니? 이산화황이 녹으면 황산, CO2가 녹으면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 산성비야 산성비. 용암이 대놓고 오면 용암의 길이 우리 집이야. 앞서사지. 네, 하와이도 요 용암이 늘 흐르는 지형이야 지형 자체가. 근데 여기는 용암이 약간 막 터져나가는 게 아니라 줄줄 흐르는 패턴이거든. 그래서 23년도 여름까지만 해도 계속 분출해가지고 막 마을 사람들이 계속 대피하던데. 답이 없지. 그런 지형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니까. 제일 무서운 건 이거야, 얘들아. 화산, 쇠설, 류라 그래. 아까 고체는 뭐라고 불렀니? 물. 그 화산, 쇠설, 물 중에 일부 물질들이 주변에 떨어졌을 때 눈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잖아. 눈이라면 뜨거운 게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녹아버리지. 그러면서 원래 눈이 마찰이 커서 산 경사면에 버티고 있다가 녹는 순간에 급경사를 일으키면서 흐를 유자야. 어마어마한 속도로 흘러내려버려. 산사태가 아주 뜨거운 흙 이런 게 섞여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산사태도 무서운데 저건 어마어마하겠지. 산불까지 일으킬 수 있는 거야. 화산 채설류가 제일 무서워. 화산재 또 나와. 시험 문제 나오겠지 이 정도면. 햇빛을 차단해 기온을 떨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제가 나풀거리니까 항공기가 못 떠. 시야가 안 나와. 그리고 엔진에 들어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화산 폭발하면 인근 공항 다 마비되지. 일본 어제 다 마비됐다. 지금 풀렸? 아니지 일본 이게 아니지. 일본 어제 공항도 마비됐던데 지진이 좀 크게 나가지고.
뭐 화산탄이라는 거는 탄이니까 뭐 포탄 이런 느낌이지 입자 크기가 좀 있어. 날라오면 대가리 깨지고 죽겠지. 인명, 재산피. 그럼 단점만 있느냐? 장점도 있기는 해. 광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광물들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거야. 근데 화산이 마그마가 뚫고 나와서 굳어지는 그런 거잖아. 그 마그마가 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마그마도 있고 철을 많이 포함한 마그마도 있어. 성분 자체가. 그럼 이거 자체가 식어버리면 1000년, 2000년 후에는 광산으로 산출될 수 있겠지. 그리고 일본이 지진 화산으로 피해가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이걸로 경제 수익이 어마어마하지. 뭐 온천. 관광 자원이야, 온천. 나는 그냥 온천 없고 화산 안 터지는 데 살고 싶어. 그다음에 지구 내부에 열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열로 물을 데워서 난방을 할 수도 있고 지열 발전소를 쓸 수도 있어. 그럼 일본은 지열 발전소가 많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왜냐면 발전소는 안전한 데 세워야 돼. 근데 일본 보시면 알잖아. 흔들리잖아. 저거는 주로 어느 나라 가서 채택하냐면 아이슬란드. 그 요즘 아이슬란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지? 거기 보면은 막 온천 막 다니니까 일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지형이야. 지각 변동이 있는데 막 땅이 쭉쭉 갈라지고 이러진 않아. 그리고 당장 화산재가 쌓이면 식물 위에 이파리 위에 화산재를 쌓아놓으면 빛을 못 받으니까 광합성을 못해 죽어. 근데 이것들이 쌓이고 한 2, 30년이 흐르잖아. 5, 6년이 흐르면 이게 다 영양분이잖아. 거기는 비옥한 토양이 돼. 괜찮죠? 그래서 요일 대처 방법도 있군요. 얘도 3번이야? 얘는 4번 주자. 자, 대처 방법. 있겠니? 이런 거 용암위에 바닷물을 뿌리면 겉이 순식간에 굳으면서 경로를 틀 수는 있어. 근데 막 분출형 화산이야. 막 폭발형 화산이야. 빵빵 터져. 되게 안 돼. 이런 거 하와이는 가능해. 하와이는 조용히 이렇게 흘러가는 분출형 화산이기 때문에 흘러가면 그 앞에 제방을 쌓아서 경로를 틀기도 할 수도 있고 이 용암 위에 바닷물을 뿌려갖고 경로를 틀 수도 있어. 근데요. 백두산은요. 터지면 이렇게 조용히 흐르는 화산이 아닐 거예요. 형태 자체가, 성분 자체가. 그럼 이 둘 되겠니? 그럼 우리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 전조현상에 대해서 감시체계, 경고체계, 대피체계. 강화하면 뭐하니? 하는 중이긴 해. 점점 세진다니까 강도가. 어떻게 피해? 뭐 필요? 지하로 들어가야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창 논의되던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 그 우리는 그래도 기술이 조금은 있잖아. 그러니까 급속 냉각하는 거. 어마어마한 흡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폭탄을 만들자가 우리의 처음 발상이었어. 그걸 분출하는 그 분화구에다 떨어뜨리면 엄청난 흡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화산에 열을 흡수하면 화산이 열이 없어지잖아. 안 터지겠지. 이 급속 냉독을 위해서 얘가 에너지는 보존되잖아. 얘가 터지는 에너지를 흡수해 가버리면 안 터지겠지. 폭탄을 만들어야지. 폭탄이 없어. 이론은 있어. 도전은 해봐.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어갑시다. 쉬었다 봅시다.